네, 6주차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정규 분포에서 확률 계산하는 걸 여러분들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로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평균이 뮤,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중심각한 정리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했을 때 어느 정도 확률 값이 그렇게 근사하게 나오는가 그런 걸 확인하는 부분 하나를 살펴보고요. 이어서 연속형 확률 분포의 T 분포, 또 카이 제곱 분포, 그리고 F 분포 그런 것들을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6주차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먼저 보면은 그 이항 분포는 이산형 확률 분포였죠.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확률 변수 x도 n번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한 횟수가 몇 번인가 그런 걸 확률 변수로 잡을 때 이항 분포였습니다. 이렇게 이산형 확률 분포를 n이 충분히 클 경우 정규 분포로 근사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확률 값이 나오는가를 이항 분포로 직접 계산했을 때와 정규 분포로 근사했을 때 값을 둘 다 확인해 보는 그런 걸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는 b죠. 기호가 가로 열고 n, 시행수, p는 성공 확률이죠. 를 따를 때 n이 작은 경우에, 표본이 작은 경우에는 이항 분포 확률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들 교재 뒤에 보면 이항 분포 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가 확률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이 클 경우는 확률 계산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표에다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n이 충분히 클 경우는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서 쉽게 확률을 근사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예를 이런 걸 한번 들어봐요. 주사위를 1000번 던졌다고 해봐요. 1000번. 주사위를 1000번 던졌을 때 1의 눈금이 나온 횟수가 100번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1000번을 시행을 했는데 1의 눈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n, 1000. 1의 눈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p 대신에 6분의 1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x는 따른다. b의 1000, 6분의 1. 이렇게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걸 알아요. 그럴 때 1의 눈금이 100번 이하 나올 확률은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한 번 나오는 경우, 두 번 나오는 경우, 세 번 나오는 경우 해서 100번 나오는 경우를 다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0C, 1000C 제로, 6분의 1의 0승, 6분의 5의 1000승, 플러스 1000C1, 6분의 1의 1승, 6분의 5의 999승, 플러스 점점점 계속해서 맨 마지막은 1000번 중에 100번, 6분의 1의 100승, 6분의 5의 900승. 그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6분의 1의 100승 곱하기 6분의 5의 900승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엄청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항 분포에서 n이 커지면 우리가 식은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인 확률 값을 계산하는 게 이렇게 간단치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항 분포에서 n이 커지면 여러분들 그 아래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로축에 보면 이제 성공 횟수가 있고요. 막대 그래프가 있죠. n이 커지면서 정규 분포 커브 보이죠. 그런 모양으로 점점 가까운 형태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이항 분포에서 시행수 n이 큰 경우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뭐죠? np. 분산은 뭐였죠? np 1-p잖아요. 인 n이 클 경우는 정규 분포 n 가로 열고 평균이 뭐라고요? np.
분산이 뭐라고요? NP1-P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근사할 때 정규화 번한 Z은 기존의 확률 변수 X 빼기 평균이 뭐예요? NP 나누기 표준 편차가 뭐예요? NP1-P의 루트. 거기 Q라고 되어 있는 건 Q는 1-P를 말하는 겁니다.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에 이제 근사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일 때는 정규 변환을 앞서 표현된 식과 달리 기존의 확률 변수 빼기 평균이 이번엔 NP였잖아요. 표준 편차는 NP1-P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될 게 무엇이 있냐면요. 이항분포는 이산형 확률 변수잖아요. 성공횟수. 한 번 성공했냐, 두 번 했느냐, 세 번 했느냐, 네 번. 그 세는 건데 정규분포는 연속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산형에서 정규 연속형으로 근사를 시키려면 연속성 수정이라고 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연속성 수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산적인 값을 연속적인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np를 따를 때 p 가로 열고 x 이꼬르 k라는 건 성공 횟수가 k개라는 거죠. 만약에 성공 횟수가 x 이꼬르 k 대신에 3을 집어넣어봐요. 그럼 성공한 횟수가 3번일 확률이잖아요. 그거를 연속형으로 바꾸면요. 3에서 0.5를 빼보세요. 그럼 px가 2.5가 되죠. 부등호 x는. 그리고 오른쪽은 0.5를 더해보세요. 3에서. 그럼 3.5가 되죠. 그러니까 2.5보다 크고 3.5보다 작은 성공 횟수는 3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연속성 수정이라고 하는 건 px 이꼬르 k일 확률을 구할 때 pk에서 0.5를 빼주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k에서 0.5를 더해주면은 연속적인 값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정규분포로 근사를 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거기 예를 한번 볼게요. x가 b 이항분포죠. 시행수가 n이 10이에요. 10. 성공률 p가 0.5입니다. 그러니까 n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n이 그렇게 표본이 충분히 큰 것도 아니죠. 그럴 때도 정규분포로 근사하면 p 가로 열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뭐예요? 성공한 횟수가 4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성공한 횟수가 4번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연속형 수정을 한다는 건 x. 오른쪽에다 얼마를 더해준다 그랬죠? 0.5를 더해주면 4.5죠. 성공한 횟수가 4.5보다 작은 경우는 뭐예요? 4도 있고 3도 있고 2도 있고 1도 있고 0이 있고 그 같은 의미라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이것을 그런 다음에 정규분포로 전환하려면 기존의 확률 변수에서 뭘 빼요? 평균을 뺀다니까요. 뭐로 나눠요?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x가 제수로 바뀐 게 보이죠. x에서 마이너스 평균을 하면 얼마예요? n이 10이고 p가 0.5니까 np 10 곱하기 0.5 하니까 평균이 5가 되죠. 분산은요. np 1-p 10 곱하기 0.5 곱하기 0.5의 루트 이러면 2.5의 루트를 씌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z 변환을 한 거 보면 p 가로 열고 z이 작다. 기존의 값이 4.5죠. 4 플러스 0.5 빼기 평균 5를 빼줬어요. 나누기 표준 편차 2.5의 루트를 씌운 걸 빼주면 되죠. 그러면 p 표준화 값이 마이너스 0.32보다 작은 쪽의 땅덩어리 면적이고요. 그걸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찾아보면 0.3745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표로 찾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 책을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 올 때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하나하나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숙제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직접 책에 있는 정규분포 표를 찾아서 하는 방향을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를 보세요. 거기 보면 x가 이항분포를 따른데요. 시행수 n이 20이라고 돼 있죠. 성공 확률 p는 0.7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이항분포 표로부터 계산하면 이런 거죠. p 성공한 횟수가 10번보다 크거나 같고 16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p 성공한 횟수가 16번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10번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성공한 횟수가 9번보다 작거나 같은 걸 빼주면 되죠. 이걸 이항분포표 책에서 보면요. x가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0.893입니다. 그리고 9보다 작거나 같다가 0.017이라서 0.876이 나옵니다.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 정확히 계산하면 0.876이에요. 이거를 n이 20이면은 표본이 아주 큰 건 아닌데 n이 20인 경우에 정규 분포를 한번 근사해 볼게요. 정규 분포로 근사하면 평균이 일단 어떻게 돼요? np 하니까 20 곱하기 0.7에서 14가 나오죠. 분사는 np1-p니까 20 곱하기 0.7 곱하기 1 빼기 0.7 해서 4.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정규분포로 똑같은 확률을 근사해서 구해볼게요. p 가로 열고 1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6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라고 했는데 연속성 수정을 해주라 그랬죠? 반드시. 그래서 왼쪽에서는 0.5를 빼면은 10 빼기 0.5를 하면 되고요. 오른쪽은 16에다 0.5를 더해주면 16.5가 되죠. 그래서 9.5보다 크거나 같고 16.5보다 작거나 같은 성공 횟수는 10, 11, 12, 13, 14, 15, 16 딱 그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정규 Z 변환을 하면요. P 가로 열고 자기값 10에서 0.5를 뺐으니까 9.5죠. 9.5 빼기 평균 앞서 구해놨죠. 좌측 아래쪽에 있잖아요. MP꼴로 14라고 나누기 표준 편차 4.2의 루트로 지우고요. 그 다음에 X는 이제 제수로 바뀌죠. Z 변환을 했으니까 오른쪽도 16 플러스 0.5면 16.5 빼기 평균 얼마? 14 나누기 표준 편차 4.2로 루트를 나누면 Z값이 마이너스 2.20에서 1.2 사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20에서 0까지 0을 기준으로 양쪽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표의 그래프에 나와 있어요. 더하기 0에서 1.2까지 값을 계산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2.20에서 0이나 0에서 2.20이나 같습니다.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보고 Z값 2.20을 찾아보면 0.4861이 나오고요. Z값이 1.2인 걸 0에서부터 출발해서 1.2까지는 0.388이 나옵니다. 그래서 0.8749가 나옵니다. 이거 보면요, 여러분들 이항분포로 정확하게 확률을 계산을 하면 0.876이었어요.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확률 계산했더니 0.8749였어요. 거의 비슷하죠. 이만큼 중심극한 정리해서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항분포에서 이제 정규분포로 근사하는 연속형 확률분포에 있어서 정규분포를 오랫동안 여러분들한테 워낙 중요해서 자세히 했는데요. 그 이외에 이제 T분포, 카이제곱 분포, 그 다음에 이제 F분포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여러분들 그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분석에서 엄청나게 크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에 대해서는 각각 그런 분석 방법론을 가리킬 때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분포들도 있다라는 정도, 이런 분포들도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먼저 T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T분포는 이제 고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8년도에 제안한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고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 필명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필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가명이라는 거죠. 가명을 쓴 거죠. 가명을 스튜던트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쨌든 고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8년도에 제안해서 만들어진 분포다. 그것을 굉장히 유명한 통계학자 R.A. 피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 의해서 1925년에 수정된 그런 분포 형태다. 그럼 이 T분포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일 때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 뽑은 것의 평균의 분포에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는 모수는 원래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그마를 모를 경우 그래서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T분포가 디폴트 자동인 거예요. 원래는 시그마 대신에 뽑은 것의 표준 편차 S로 대체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4페이지 슬라이드 맨 아래 보면 T가 보면 뽑은 것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뭐로 바뀌어 있어요? S로 바뀌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 T분포의 표에서 보면 알지만요. 자유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유도. 그래서 자유도에 의해서 자유도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표본 크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거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된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거기 보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10이라고 하면 합을 한다는 건 뭘 아는 거예요? 평균을 아는 거죠. 그걸 3으로 나누면 그게 3분의 10이 평균이 되니까. 그럴 때 x1 값이 7이고 x2가 2면은 x3은 자동으로 1이 되죠. 합이 10이니까. 그래서 그 세 개 중에 자유스럽게 결정될 수 있는 건 두 개 값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되잖아요. 그럴 때 자유도는 3 빼기 1 해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t 변환에서도 x바라고 하는 뽑은 것의 평균을 알면 합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전체 자료수가 n이면은 자유도는 n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에 의해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 t 분포는 굉장히 이용되는 데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t 분포의 보충이라고 해놨는데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뮤와 시그마를 알고 있다면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x바는 노멀 뮤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서 제수로 바꿔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그마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고셋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1908년 고셋은 이것은 정규 분포로부터 추출된 뽑은 것의 평균 x바에 대해서도 뽑은 것의 표준변 시그마를 모르니까 시그마를 이용하지 않고 뽑은 것의 표준변체 s를 이용하면 그래서 앞에와 같은 t 변환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 같은 변환을 취하면 이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표본 크기 n에 따라서 분포 형태가 달라진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피셔라는 사람에 의해서 규명되었는데 이럴 때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자유스럽게 노는 놈이 n 빼기 1이라 했잖아요. 그걸 가지는 스튜던트의 t 분포라고 합니다. 그 스튜던트의 끝글자가 t래서 이름이 t 분포라고 명명된 거예요. 그럼 왜 스튜던트라고 하는 가명을 썼을까? 이 고셋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고셋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영국의 그 양조라는 건 이제 술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양조 전문가 고셋은 통계학 분야에서 자기의 이름보다는 가명을 쓴 스튜던트로 통한다. 이 고셋이라는 사람은 원래 옥스포드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졸업한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맥주 중에 기네스 맥주라는 거 알죠? 그 바로 기네스 맥주 회사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맥주를 제조하는 기술이 지금으로 말하면 반도체 기술 또는 휴대폰 통신 기술 뭐 이런 것만큼 아주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는 지금 반도체 기술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구속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벌이면.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그렇게 맥주 제조 회사에서 기네스라는 회사에서는 자기의 회사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염려해서 회사 사람들이 가명으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직접 쓰는 실명으로 글을 발표하는 걸 금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명 학생이라고 하는 가명을 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가명을 써서 스튜던트 T 분포 해서 T 분포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1908년도 고셋의 논문은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당시에 이제 피셔라고 하는 대단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재평가됨으로써 비로소 사람들에게 진가를 인정받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널리 이용되는 그런 분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셔는 그 논문의 가치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표본의 크기가 클 때는 정규 분포로 근사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임상실험이라든지 이런 의학학에서는 샘플 사이즈가 되게 작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는 T분포를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 대신에 뭘 쓴다? S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T분포는 거의 그림이 보이죠? 자, 정규 분포가 빨간 그림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어요. T분포가 자유도가 5라는 건 샘플이 n 빼기 1이 5니까 6이라는 거예요. 자유도가 10인 건 n이 11인 경우에 11 빼기 2라면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n이 커지면서 점점 더 뭐예요? 정규 분포로 가까워진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정규 분포가 더 가운데 뾰족하죠. T분포가 더 낮습니다.
양쪽 끝으로 갈수록 T분포가 훨씬 더 두껍죠. 정규분포가 더 가느다란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분포는 정규분포보다 더 넓게 퍼져 있고 꼬리 부분이 더 두껍고 평평하다. 정규분포와 마찬가지로 평균을 중심으로 양쪽 대칭 쌍둥이이다. 종 모양을 띠고 있는 것도 정규분포와 유사하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 n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양을 한다. 그래서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분포가 중심 부근에서 점점 더 뾰족해지고 양쪽이 덜 두툼해지면서 정규분포와 거의 같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요. T분포는 그럼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검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검증. 예를 들어서 기존의 항암제와 새로 개발된 항암제는 치료 효과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넓게 이용이 되고요. 이것이 여러분들 책에 2학기에 여러분들 보면 이제 T검정이라는 걸 정말 널리 이용되는 걸 배우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 T분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T분포가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카이제곱 분포라고 하는 건데요. 카이제곱은 그 기호가 X같이 생겼죠? 그걸 카이라고 읽습니다. 그 제곱으로 했다는 건 뭔가 제곱이 된 분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곱해서 계산한 거 뭐가 있어요? 편차를 제곱해서 다 더해서 n-1로 나눈 게 뽑은 것의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카이제곱 분포는 뽑은 것의 분산과 관련된 분포다 라는 걸 여러분들 먼저 좀 생각을 해두고요. 표준 정규 분포가 노말 제로 아니죠. 제시라고 기호로 바꿨죠.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하면 카이제곱 분포가 됩니다. 자, 카이제곱 분포는 다시 뭐라고요?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한 거다. 그래서 Z1 제곱, 그럼 그것이 카이제곱 분포, Z2 제곱도 카이제곱 분포, ZK 제곱도 카이제곱 분포라서 각각 자유도가 하나씩 있어서 K개를 더했기 때문에 자유도가 K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분산과 관련되는 추론에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카이제곱 분포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표본 분산과 관련되는 분포다.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해서 만들어진 분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의 그림과 같이 나와 있는 게 카이제곱 분포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카이제곱 분포는 여러분들 나중에 뭐 가로가 지역, 세로가 뭐 if보자 이런 식으로 가로와 세로를 교차해 놓은 표가 있어요. 그런 걸 교차표라고 하는데 그런 교차표 분석이라든지 또는 분산과 관련된 추론 이럴 때 굉장히 널리 이용되는 분포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카이제곱 분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단지 카이제곱 분포라는 것이 있다. 분산과 관련되는 분포다. 표준 정규 분포를 제곱해서 만든 분포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1학년 때 소개해 줄 분포예요. 거기 F분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F분포. F분포도 여러분들 통계 분석 모형을 하는 데 있어서 무지하게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제 뭐 분산 분석이라든지 회귀 분석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찬찬히 배울 텐데요. 거기에 굉장히 넓게 이용되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왜 배우나 이런 고민하지 말고요. 이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널리 이용되는 분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F분포는 비율 형태입니다. 자, 보세요. 그 식을 보면 카이제곱 1 분포 나누기 V1 나누기 분모는요. 카이제곱 2 제곱 나누기 V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냐면 분자도 카이제곱 분포, 분모도 카이제곱 분포죠. 카이제곱 분포의 비율이에요. 그랬을 때 그 V1, V2는 첫 번째 카이제곱, 분자의 카이제곱 분포의 자유도, 밑에 V2는 분모의 카이제곱 분포의 자유도입니다. 그래서 카이제곱 분포의 비율 형태로 만들어진 게 뭐다? F분포다. 카이제곱 분포의 비율 형태로 만들어진 게 뭐다? F분포다. 그래서 분자에도 자유도가 하나 있고 분모에도 자유도가 하나 있어서 자유도가 V1, V2인 F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림 모양은 그 자유도에 따라서 그런 형태의 모양을 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F분포라고 하는 것은 통계 분석 여러 가지에 널리 이용된다라는 정도 기억을 하고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이걸 배울 테니까 너무 지금 자세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포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카이제곱 분포 나누기 카이제곱 분포의 형태로서 F 분포가 만들어져 있다 라고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됩니다. 네, 6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